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우리 그 3장의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가 면접 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그 면접관과 그 다음에 응답자가 서로 이제 개별 면접을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면접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지를 주고 응답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면접 조사의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축성입니다. 이 신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제 응답자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면접관이 이제 설명해 주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 태도나 감정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좀 다르게 또 질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바로 신축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면접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면접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이제 그 설문지를 작성하다가 귀찮거나 잘 모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그냥 뭐 대충 아무 데나 찍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면접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요. 좀 설문지를 좀 잘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자의 교육과 지도. 당연히 이제 면접관이 있으면, 교육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교육도 하고 지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답자의 관찰. 응답자가 설문지를 작성할 때, 좀 제대로 잘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좀 관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면접조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익명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관이 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이제 그 조사에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고 두 번째는 방문해서 면접하게 되면 시간적인 제약, 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그리고 3번도 똑같은 이야기죠. 면접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4번. 다른 방법은 질문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상의해 볼 수 있지만 면접은 즉각적인 대답. 또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관의 어떤 통제가 어렵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라고 면접관을 보냈는데 응답자가 잘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응답자가 잘 안 해주던데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 데나 막 체크하고 혹은 뭐 응답자가 귀찮아하니까 아이 그럼 뭐 아무 때나 체크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말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통제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표준화 면접입니다. 표준화 면접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정해진 면접 조사표에 의해서 그대로 면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혹은 뭐 이런 응답에는 몇 점을 주고 저런 응답에는 몇 점을 줄 것인가가 이미 그대로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표준화 면접의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신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거대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복적인 면접이 가능하고요.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결과의 수치화가 용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타당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자가 정해진 면접 과정과 잘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면접 결과가 좀 타당도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면접 과정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응답자 입장에서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좀 이제 결과가 조금 다르게 원래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면접의 신축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질문을 갖다가 계속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정해진 질문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신축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표준화 면접입니다.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질문의 내용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상에 따른 임의적으로 질문 변경이 가능한 거, 이게 바로 비표준화 면접. 그냥 말 그대로 표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면접관이 질문을 다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표준화 면접입니다. 반표준화 면접은요, 방금 전에 했던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을 한 반 정도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중요한 질문은 표준화하고 그 외의 질문은 비표준화하는 거. 이게 바로 반표준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방법을 한번 볼까요? 면접 방법에는 개인 면접, 집단 면접, 심층 면접, 집단 심층 면접 등이 있는데 그 개인 면접은요, 말 그대로 그냥 개인 면접입니다. 예,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설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설문지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이제 1대1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면접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면접하는 거다. 면접관과 그 다음에 응답자가 1대1로.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할 때, 물론 이제 1대1로 면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접관은 이제 하나인데, 이제 면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죠. 한번 4-5명씩 앉아가지고 면접하는 경우. 이때가 바로 이제 집단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 자, 이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먼저 거기 보시면 전화 조사나 방문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면접 조사는요, 정성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우리가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떠하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문자로, 글로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정성적 조사인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소비자 면접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면접 조사는 크게 집단 심층 면접과 그냥 심층 면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 심층 면접하고 심층 면접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집단 심층 면접은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단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이니까 이제 집단이 모였겠죠? 예, 집단끼리 서로 토론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는 집단 심층 면접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단 면접은 토론 방식은 아닌 거죠. 그죠? 예, 토론 방식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집단 심층 면접과 그 다음에 집단 면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집단 면접은 서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 심층 면접은 서로 토론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층 면접하고 집단 심층 면접이 있는데 이 둘 다 뭐냐면 면접 진행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생각을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 면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해진 대로 이렇게 질문지를 갖다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심층 면접은
우리가 이제 면접관하고 응답자하고 앉아가지고 물론 면접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 둘 간에 서로 어떤 토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은 집단으로 하는 거지만 토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신축 면접은 집단으로 하는 거지만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예, 필요한 자료의 공개와 독창성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수집하려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료를 공개했느냐,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이 아닌 거죠. 만약에 공개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면접조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죠. 면접조사할 때 조사 과정의 통제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조사 과정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조사 같을 경우 면접관이 응답자를 만나기 어렵거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니 뭐 대충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그냥 체크하지 뭐 괜히 또 이거 못 해갖고 갔다가는 또 가가지고 또 감독관한테 혼나니까 그냥 뭐 응답자가 체크해 줬다라고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체크 막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조사 과정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게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훈련된 면접 진행자가 소수의 응답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수의 응답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네요. 그 집단이네요. 어쨌든 집단. 그 어쨌든 집단 면접입니다. 예. 모이게 한 후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유도한다. 대화를 유도한다라는 걸 봐서는 그냥 단순히 집단 면접은 아니네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집단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집단 심층 면접이 바로 표적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인 면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표준화 면접은 뭐죠? 그 내용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의적으로 질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표준화 면접은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고 4번을 보시게 되면 표준화 면접의 장점은 면접 결과의 타당도가 높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면접은 정해진 어떤 면접 조사 표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면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든 안 맞든 그냥 무조건 정해진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표준화 면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이제 2번이죠. 비표준화 면접은 신축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신축성이 낮지 않습니다. 신축성이 높습니다. 비표준화 면접은요. 예.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질문지법과 비교해 볼 때 면접이 가지는 특징은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죠. 예. 아무래도 면접이 그 신축성도 높고 적응성도 높죠. 질문지법은 그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그걸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면접은 그게 아니라 상황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축성이 높고 적응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조사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